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롬고 윤리교사 김경성입니다. 지금부터 얼마 전 지난주에 있었던 2023년 4월 전국연합평가 윤리와 사상 주요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에서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인 문제는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실존주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실존주의에 대한 이론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존주의는 의미가 각 개인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에 대해 탐구하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인간들 각자가 주체적인 시각,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상이죠. 이게 출현하게 된 배경은 근대사회 문제점과 1,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근대 이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됐고, 인간들은 어느새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러면서 또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이제 대중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그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각 개인의 독립적이거나 또는 주체적이거나 자율적인 그런 사고가 쇠퇴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보편적인 이성이라든지 어떤 절대적인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게 됐죠.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끔찍한 한계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객관성이나 보편성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실제 삶을 살아가는 나, 개인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존주의가 등장을 하게 됐다. 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각 개인이 갖는 구체성, 즉, 우리의 실존이야말로 나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내 삶이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나의 삶을 뛰어넘는 어떤 뭐 절대적인 가치를 따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절대적인 대상을 추종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시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존재로서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인식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실존주의 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은 원래 19세기에 살았던 키에르케고르입니다.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행동하지만 항상 불안을 느끼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존적인 존재죠. 근데 이걸 선택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걸까? 다른 게 더 맞는 거 아닐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불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주는 걸 한다면은 뭐 고민할 거 없이 당연히 그걸 하면 되겠지만 나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선택하는 게 과연 맞는지 틀린지 고민에 빠진다기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걸 불안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불안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인간은 그러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되는데 실존을 회복하는 단계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먼저 미적 단계로서 우리가 뭐 눈에 보기 아름다운 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원하는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추구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윤리적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윤리적 단계 속에서 인간은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옳은 일을 선택하면서 내 선택이 맞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새 인간은 언젠간 죽고 마는 유한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유한성 때문에 다시 또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종교적 단계, 바로 신에게 귀의하게 되면서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신의 문제로 영역으로 놔두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단독자로서의 모습을 띌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신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실존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실존의 위치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런 키에르케고르의 생각을 이어받은 사상가로 샤르트르가 지문에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샤르트르 같은 경우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느냐?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물들은 사실
만들어지게 된, 존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물들은 본질이 실존의 앞서는 거죠. 무슨 소리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말하거든요. 또는 원리를 말하고, 사물들은 이 기능과 원리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펜은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본질적인 기능을 위해서 실제로 이것을 만들어서 실존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대상들은 다 마찬가지 그렇게 본질이 실존할 수 있지만 오직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기능이나 원리,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일단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목표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찾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했죠. 결국 우리의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샤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irth, 태어나고 death, 죽음, 그 사이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초이스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초이스는 결국 내가 하는 거고 나의 결정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졌지만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아니다, 나는 구속된 삶을 살겠다,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사실 그 권리는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잘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실존주의자들로는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죠. 야스퍼스 같은 경우는 죽음이나 고통이나 전쟁, 괴로움 같은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피하거나 또는 변화시킬 수 없는 필연적인 상황, 이런 한계 상황을 이런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의 힘만으로는, 인간의 이성 힘만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 또는 진정한 존재체의 초월을 통해서 유의미한 실존을 인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개인이 선택한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개인적인 방법인 거고, 타인과 연대하면서 실존을 회복하는 것, 이게 사회적인 방법이죠.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들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좌절을 극복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실존주의자로는 이제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도 인간의 특성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하냐면 인간을 현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존재는 뭐냐? 자기의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대상 이제 존재고,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묻는 유일한 존재자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뭘 하는 거지? 나는 뭘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묻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우리도 각자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불안을 느끼게 돼요. 근데 불안이 나쁜 것만이 아니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죽음 앞에 받을 수 있는 주체적인 결단해야 돼. 어차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언젠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존주의자들의 사상인데요. 그런 배경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현대 사상가 가불의 입장인데, 갑은 인간은 누구나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면 바로 키르케고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인 앞에선 단독자로서 병을 극복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을 같은 경우에 자,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 아까 누구라고 했죠? 바로 샤르트르죠. 샤르트르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나 그런 건 없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실존으로서의 나,
주체성을 가진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케이르케고르와 샤르트르 입장에서 맞는 걸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번. 인간의 참된 행복은 객관적인 진리를 인식할 때 실현된다. 인간의 참된 행복이 객관적인 진리를 인식할 때 실현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체적인 진리, 주체성을 자각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인간은 주체적 선택과 결단으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말이죠, 되겠죠.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신 앞에서는 단독자로서 우리의 주체성을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 인간은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의 존재가 되는데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만 내가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않을까 구속되는 삶을 살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애초에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유의 부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인간은 사물과 달리 실현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죠. 실현해야 될 목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 인간은 신을 의지하지 않고도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거는 샤르트르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샤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이 뭐 어떤 우리에게 운명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지고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죠. 신에 의지하지 않고 근데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신 앞에선 단독자의 모습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태도로 가져야 된다. 그 얘기는 곧 신과 내가 동등하게 신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자입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 여기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그래서 둘의 공통점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틀린 문제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뭐 시험에서 역시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내용이죠. 중국 유교 사상가 가불의 입장. 그러면은 먼저 성리학과 양명학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 때 주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된 사상이죠. 주희는 북송시대 이제 주도니와 복송 오자의 뭐 정희, 정호 형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누구죠? 주도니 여러 뭐 5명의 이제 대표 사상가들의 이론을 모아서 거기에 도교와 불교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완성을 했습니다. 성리학은 우주 만물의 존재와 변화를 탐구하는 이기론에 근거해서 인간의 심성, 마음과 본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형이상학적으로 연구했다.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리학에서는 만물은 이와 기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서 형체와 변화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는 하나하나 모든 것에 나뉘어지죠. 모든 만물 속에 이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에는 이가 들어있지만 이 서로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달라서 기질의 작용, 혼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 나뉘어져 들어가 있는 이 이를 하나하나 찾아갈 때 비로소 세상 전체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는 것으로서 운동하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옳게 운동하고 변화하면은 좋은 것이 되는 거고 나쁘게 변화하고 운동한다면 그건 나쁜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달라서 서로 섞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분리되지도 않는 늘 같이 다니는 그런 성격을 보인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성리학에서 인간의 심성은 어떠냐? 우리의 마음은 본성과 정을 통괄하는
신통성정의 특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신통성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주자 성리학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결국 마음 안에 본성이 있고 정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있는 본성, 이것이 곧 이치, 이가 되는 겁니다. 정은 뭐냐? 정은 이 성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들, 뭐 사단도 정이고 칠정도 정이고 이것들이 바로 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성도 역시 이와 기가 나뉠 수 없는 것처럼 성도 순수한 이의 성격에 해당되는 본연지성이 있고 기의 영향을 받은 기질지성이 같이 결합됐다. 둘 다 성인데 이렇게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본성, 본연지성의 성질을 계속 키우고 그리고 이치를 찾는 것을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의 태도를 함양하고 이치를 궁고히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사물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경물치지를 이루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보존하고 또 그 키워가면서 반성하고 살펴보는 마음으로 내가 기질에 휘둘려가지고 나쁜 행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는지 그런 걸 살펴보는 성찰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를 보존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 욕구를 제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갈 때 기질을 바로잡아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성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이해, 천리의 순수하고 선한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지켜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성리학과 다르게 송대 이후 명나라 때 왕수인이라는 사람은 심증리를 이 육구연이라는 사람은 이제 송나라 때 주희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주희와는 다르게 심증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다. 주자 같은 경우는 성증리를 얘기하잖아요. 마음 안에 있는 본성이 곧 이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정도 같이 있고 이게 곧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육고형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성과 정을 구분하지 않고 이것 자체, 이 마음 자체가 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우리 마음 안에만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그대로 계승한 게 바로 왕수인입니다. 왕수인은 이런 육고인의 심정리를 계승해서 양명학이라고 하는 자기 호흡 양명을 따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냈는데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게 학문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왕수인의 사상을 심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와 기의 관계, 이와 기의 성격에 대해서는 왕수인도 주자와 다른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마음 안에 있다. 마음이 곧 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과 정을, 그 성과 정을 따로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밖에는 이가 없고, 마음 밖에는 이가 없고, 마음 밖에는 물도 없다라고 하는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자하고는 좀 다르죠. 주자는 만물 속에 다 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왕수인이 보기에는 오직 우리 마음 안에만 이가 있는 겁니다. 주자가 보기에는 주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의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 속에 숨겨져 있는 이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왕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만 제대로 잘 쓰고 마음만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세상의 일을 다 깨달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맹자가 얘기했던 양지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선천적인 알을 양지라고 하죠. 이것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욕을 극복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 이런 걸 극복하고 마음 안에 있는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머지 거경공리하는 거나 경물치리나 조면 성찰말 전철 고인요 이것은 이렇게 자기 뭐 기질을 바로잡으면서 마음을 바로잡으면서 천리를 키워간다. 이거는 뭐 성리학하고도 같은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물치지는 그런데
성격이 다릅니다. 경물치지에 대해서 일단 성리학과 양명학을 또 비교하자면 경물치지를 성리학 같은 경우는 사물을 대하다, 집중해서 대하는 때 이 격을 해석하거든요. 그 사물을 집중해서 끊임없이 탐구해서 알매 도달하는 거, 이게 바로 경물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물 속에 있는 이치를 찾는 걸 말하는 거죠. 하지만 양명 같은 경우는 경물치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됩니다. 알을 통해, 여기서 지는 양지를 말합니다. 양지, 양명에서는 양지를 이미 알고 있는 양지를 발휘해서 사물을 바로잡아라. 사물을 바르게 봐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좀 다릅니다. 암과 행의 관계도 서로 다른데 공통점은 알면과 행함은 분리는 될 수 없습니다. 같이 나오게 된다. 지행일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같은 거지만 순서를 정하자면 성리학에서는 지와 행은 서로 의지하나 지가 먼저다라고 하면서 선지후행, 알아야 곧 행동할 수 있다.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양명은 아는 것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하는 것은 알의 완성이다라고 하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학문을 통해서 공부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인격이 완성된 군자가 되는 것이 곧 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목표가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는 것과 하는 것을 당연히 일치시켜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천리를 보존하고 천리를 훼손시키는, 나쁘게 표현되게 만드는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본성 안에 있다? 아니다, 마음 전체가 그냥 이일 뿐이다. 이는 만물에 서로 나뉘어져 있다? 아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이가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곧 세상 모든 이다. 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본 배경을 알고 나면 이 9번 문제를 푸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문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좀 쉽게 나온 편이더라고요. 그래도. 자, 중국 사상가 가불의 입장에서 옳은 거. 우선, 갑. 마음은 성과 정의 주제자다. 마음 안에 이제 성과 정이 같이 있는 거죠. 성은 마음의 이이고 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인으로 사랑하고 위로 미워하고 예로 사용하고 지루하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마음은 성과 정을 주재한다. 마음은 성과 정을 통과한다. 심통성정을 얘기한 주자가 되는 겁니다. 을 같은 경우 마음은 성이자 천리. 마음이 곧 성이고 천리. 심증리를 얘기한 양명인 거죠. 그러니까 주자와 양명을 비교하면 됩니다. 주자만의 입장, 공통점, 양명만의 입장. 자, 1번. 마음뿐만 아니라 개별 사물에도 이치는 존재한다. 이게 바로 주자가 얘기한 이일 분수죠. 이가 하나지만 각 사물에 나뉘어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 사물 안에 있는 이를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A에 해당되는 거 맞죠? B, 공통점입니다. 마음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죠. 선악을 분별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십이지심이죠. 십이지심. 십이지심은 우리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마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맹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자도 그렇고 양명도 그렇고 맹자 이래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성선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둘의 공통점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 공통점 좀 보면 돼요. 마음이 있는 곳에 이를 바로잡는 것. 마음이 있는 곳에 이를 바로잡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경물이다. 이것은 누구의 입장이죠? 마음을 이 사물을 바로잡다. 그것은 주자의 입장이었죠. 여기서 이거는 주자 입장이 아니고 주자는 사물을 끊임없이 집중해서 탐구하라고 되어 있죠. 사물을 바로잡는 것. 이것은 양명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B에 들어갈 게 아니고 C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 리을.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하고 선한 본성을 함양해야 한다. 거경, 국리, 또 존양, 성찰, 이런 수양법,
마음 안에 있는 이치를 보존하고 사욕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기질을 바로잡도록 하는 수양법은 성리학이나 양명이나 다 똑같은 공통이라고 했었죠. 이거는 C가 아니고 B에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이렇게 경물 취지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경물 취지를.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기본적으로 유학자로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같은 수양법을 주장을 했다. 그런 것을 이해하면은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사회사상에서 다루는 문제였죠. 현대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인데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자유주의자 아시아의 벌린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을 같은 경우는 간섭이 없어도 타인의 자유적 권력을 되면 자유롭지 않다. 역시 자유를 얘기하는 하지만 자유주의는 아닌 공화주의의 입장이죠. 페핏입니다. 벌린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이제 자유주의 사상가였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추구했다고 보면 제일 쉽습니다. 사람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그 권리를,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인의 이익이 되는 게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익을 추구해 갈 때,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 갈 때,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 전체 이익이 같이 커지게 된다.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벌린 같은 경우는 집단의 권위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다. 근데 이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다. 적극적인 자유는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벌린이 추구하는 자유주의자들 추구하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하게끔 아무 구속 없이 개인에게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소극적인 자유라고 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당연히 항상 언제나 끝까지 자유롭게 무조건 놔둬야 되는 건 아니고 사회 질서, 안정, 수호 이런 것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지만 그럴 때도 역시 시민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벌린의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면 페티시라는 사람은 공화주의적 관점에서의 자유를 얘기하죠. 이들의 자유는 비지배로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집단이 있는 게 아닌 그런 상태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걸 비지배로의 자유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나의 자유를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공간은 결국 법을 통해서, 법이 제도로서 사람들의 참여를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공화주의자들은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 개인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존재를 보면서 우리는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국가 안에서 도덕적인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원하는 거나 바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결국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의 의미, 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치에 참여하고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시민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서 하면은 일이다. 그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 시민의 덕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권리보다 정치적인 의무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공화주의자들은 또 추구하는 개념이 애국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애국심. 애국심이라고 하면 뭐냐? 공적인 삶에 대한 심리적 생활을 통해 키워주는 인위적인 감정이다.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게 아니고 내가 남들과 같이 어울리는 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태도,
사회 공동체에 대한 애정 어린 태도, 이게 바로 애국심이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자유주의는 어떤 특성을 갖냐면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대신에 타인에겐 무관심해요. 나의 삶,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관,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하고 공동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영구적 자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와 반면에 공동체주의에서 바라보는 개인은 어떤 존재냐? 공동체의 가치, 전통, 관계, 덕목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관계적이고 사회적이고 맥락적인, 연고적인, 내가 어디에서 와서 있는지, 내 출발점은 어딘지, 나는 누구와 속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는 어떤 존재냐? 자유주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켜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중립적이어야 되거든요. 특정 세력이나 특정 인간에게 뭐 영향을 주거나 미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한테 좋은 것, 싫은 것, 뭐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안 자고 싶으면 안 자는 거지. 나한테 규칙적인 생활이 좋으니까 뭐 몇 시부터 자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런 걸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하는 게 자유주의에서 바라보는 국가입니다. 공화주의에서는 공공성과 전통에 비춰서 개인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좋은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게 국가 역할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은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자유주의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소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공화주의에서는 비제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법치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한다. 이렇게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갑은 벌린이었고요. 자유주의, 을은 아까 공화주의 패티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절한 걸 살펴보면 1번 개인의 자유는 지켜야 할 법이 많을수록 증대된다. 아니죠. 지켜야 할 법이 많을수록 우리의 자유는 침해된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은 생각하죠. 법은 최소화돼야 되고 국가의 기능은 최소화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죠. 공공의 안정이라든지 질서 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민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3번. 시민은 법의 지배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게 공화주의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인 거죠. 비지배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4번. 시민이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정치적 의미에서 볼 때 아니죠. 정치적 의미가 시민한테는 필요한 거죠.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그 사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역할을 찾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국가는 개인의 삶에 지나친 간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자유주의에서는 당연히 권리를 가지면 안 되지만 공동체주의에서는 사람들한테 어떤 삶이 더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삶인지 간섭해서 제한하거나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국 유교 사상가 정약용의 문제입니다. 정약용도 이제 시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죠. 자, 정약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정약용은 성리학을 비판하는 수가 왔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이로서 애초에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고 사덕을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덕이 있다는 증거가 맹자가 얘기한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가지고 우리가 사덕을 가지고 있는 증거다, 근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약용은 그렇지 않고 사단은 인정하지만 사덕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덕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서 덕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기호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호를 둘로 나누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호, 영재의 기호, 그리고 인간과 동물도 가지고 있는 형고의 기호입니다. 영재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 형고의 기호는 감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뭐 아름다운 거, 향기로운 거, 맛있는 거, 따뜻한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형부의 기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인간은 영지의 기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선을 좋아해서 선한 행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선한 덕이 생긴다. 그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 기호, 선택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권리, 자주지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정약용입니다. 이게 이제 정약용이 맹자지별이라고 한 책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이는 천리가 아니고 바로 인덕이다라고 하면서, 인이란 것은 선악이 정해지기 전의 것이지 어찌 이치에 맞겠는가 하면서, 인이란 것은 선악이 정해지기 전의 것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은 본성에 내재되어 있지 않고 후천적으로 실천하면서 형성된 것. 근데 다행히 인간에게는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단은 우리가 덕을 쌓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서가 아니고 단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약용의 입장에서 옳은 것을 살펴봅시다. 기억, 천리인 사덕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덕에 따르는 것, 사덕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살면서 사덕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틀렸습니다. 니은, 일상에서 사단을 실천해서 사덕을 형성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사덕과 사단의 관계가. 그 다음, 디귿. 측은지심은 마음에 인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실마리가 아니고, 인이 측은지심을 통해서 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 나중에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있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인이라는 거 만들어야 된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리을. 선을 좋아하는 성향, 기후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니죠. 찍으시면, 이게 틀린 거고, 이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선을 좋아하는 성향, 기호는 하늘이 부여한 것. 하늘은 인간한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호를 준 거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영지의 기호를 줬습니다. 그 영지의 기호를 바탕으로 선한 행동을 선택해서 하다 보면 그 선한 행동의 덕이 우리한테 쌓인다. 이게 정약용의 입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한국 성리학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순서가 바뀐 이유는 이제 그 오답률에 따라서 좀 바뀌었습니다. 한국 유교사상가 가부른 한국 유교사상가 하면 이제 조선 중기의 이황 이를 얘기하죠. 이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이황 같은 경우는 먼저 한국 유교 성리학은 의리의 실천을 강조해요. 의리의 실천이라는 건 뭐냐면 고려말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고려말의 그 유생들, 학자들, 그들의 절개, 지조 그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칭송하면서 그걸 계속 따를 것을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의리의 실천, 정몽주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방에서 공부하면서 순수한 학문 탐구에 몰입을 했었고 그들을 사림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선비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 성리학은 그 주희 성리학에서부터 출발한 이기론과 심성론, 수양론 이런 것들 중에 특히 심성론의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적인 성정은 어떻고 도덕적인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조선 성리학의 아주 큰 특징이죠. 특히 인간의 내면적 성정, 마음 안에 나타나는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구분을 하죠. 사단은 측은지심, 사행지심, 십인심이라고 하는 사행지심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선한 마음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근거. 이것이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마음이다라고 보는 게 사단인 거고, 칠정은 인간의 본성이 사물품에 표현되는 자연적인 감정,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이 일곱 가지 감정을 칠정이라고 부르죠. 이 사단과 칠정의 관계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에 대해 집중한 게 이황과 이의 관점이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황 같은 경우 이와 기의 관계는 주자의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고요. 기는 선하게 섞여 있는 거고,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황의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기의 주제자, 이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기를 부리기만 하고 구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이는 존비, 높고 기는 낮다라고 하는 이귀기천, 이존기비 하는 개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기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기불상잡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순수하게 선한 것, 사단은 순수하게 선한 이가 바란 거다 라면서 이와 기 둘 다 일어난다, 바란다라고 하는 이기호발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이가 바란 것, 기가 이가 따른 거고, 칠정은 기가 바르고 이가 타는 거. 주제하기 때문에 올라타는 거죠. 올라타서 이제 길을 움직이면 만들어 간다, 끌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수양법으로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태도인 경외의 태도를 키워야 된다. 아까 주자가 얘기했잖아요. 고경분리해야 된다. 경외 태도를 키워야 된다 얘기하는데, 경이라고 하는 건 엄숙하고 처벌하는 자세로 근본이 되는 일에 몰두하는 태도를 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다른 것을 가지 않게 하는 주일무적이나 외모부터 가지런해서 엄숙한 태도를 하는 정제 엄숙이나 항상 맑게 깨어있는 상성성의 태도를 강조했었습니다. 반면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사단과 칠정 모두 인간이 갖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단이 칠정 안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칠정이 가지고 있는, 칠정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 감정이잖아요. 그 칠정 중에서 선한 감정들만을 모아서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바란 거다. 왜냐? 아까 처음에 주자가 성략을 만들 때 이와 기의 관계에서 형체가 있고 움직임이 있는 건 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직 기가 바란 것 뿐이다. 그리고 이가 기를 같이 타고 있는 것, 올라타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기발, 이승, 일도 하나밖에 없다. 기가 바라고 이가 올라탄 하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기는 서로 보완적인 묘한 관계인 이기직묘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서로 떨어질 수 있고 섞일 수도 없는, 하나면서도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 이기불상리에 더 집중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사물의 보편적으로 존재하나 기는 스토 개별적이라고 하는,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했죠. 그래서 기가 국한되기 때문에 인간은 또 좀 불안해요. 기를 바로잡아야 돼. 기질을 바로잡는 교기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교기질하는 방법은 역시 경을 실천하면서 성에 이르는 건데, 이황과 이의 수양 방법을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경의 자세를 갖는 건데, 그걸 좀 더 구체화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이란 경의 근원이고 경이란 성으로 돌아가는 거다. 경은 공부한 요령, 성은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 성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참된 마음 본체자 하늘의 이치다. 이렇게 성과 경의 관계, 좀 더 경의 태도, 경을 갖추는 태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가불의 입장. 가불이 누군지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갑을 하면은 이제 이황이 먼저 사람이니까, 이보다는 빠른 사람이니까 이황이 나올 가능성이 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게 함정이었더라고요. 이가 먼저 나오죠. 보면은 정은 하나, 사단 혹은 칠정이라고 하는 거 온전히 이만을 말하는 것, 기를 겸해 말하는 것 같다. 사단의 정은 맑은 길을 타고 발에 형제의 사람의 가정을 해놓고 봤다는 이를 주로 말하는 것.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사단과 칠정 모두 정이라는 거잖아요. 정 안에 사단과 칠정이 있는 거고, 칠정 속에 순수하게 선한 부분을 사단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의 입장이에요. 평소에는 이황이 좀 앞에 갑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가 앞에 나왔어요. 그게 이 문제의 좀 함정이었습니다. 을 같은 경우 정의 사단과 칠정의 구분을 하는 것,
사단과 실적을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이황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에 대해 이와 기를 말하는 것처럼 정에 대해서 이와 기로 말할 수 있다. 이와 기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게 불상잡의 입장을 가지고 있죠. 자, 이와 이황이라는 걸 알면은 그러면 푸는 건 또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사단은 선한 감정이고 칠정은 악한 감. 칠정은 악한 게 아니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거죠. 그 다음, 사단과 칠정은 모두 같은 연원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게 이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황이라고 생각하면은 틀리죠. 이황은 이가 바란 거고 여기는 기가 바란 거고 연원이 다르니까. 그렇긴데 갑은 이였어요. 이에서는 같은 연원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바로 맞는 말이 됩니다. 3번, 사단과 칠정은 모두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르는 거다. 아니죠. 이건 이의 입장이죠.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바란 것, 칠정은 기가 바란 것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선과 악이 현재된 게 아니죠. 사단은 순수하게 선한 겁니다. 이황이 보기에도, 이가 보기에도.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칠정이 사단을 겸한다. 사단이 칠정 안에 포함된다. 이것은 갑의 입장이죠. 을의 입장은 아니죠. 을은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점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근대 한국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근대 한국 사상 하면은 이제 개화기 시대를 말합니다. 개화기 때는 우리나라도 외국에 대해서 뭐 문을 열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서로 좀 다른 입장이 있었죠. 개화기 때 사상에 먼저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 외국과 문호를 열고 개방해서는 안 된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위정척사입니다. 정을 위하고 사활을 배척해야 된다. 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순수한 성리학적인 조선 성리학의 그런 사상을 말하는 거고 이건 사사로운 서양에서 온 외세를 배격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위정척사 사상이죠. 최익현 같은 유생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의 서양 문물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많이 훼손되는 그런 사회적 혼란이 초래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짓된 서 옳은 걸 지켜내간다, 외부로부터 내부를 지켜내간다 그런 것 입장이고 성리학 이외의 모든 사상은 거짓된 것, 사사로운 것으로서 배척해야 된다. 그래서 양을 몰아내고 외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위정철사 사상은 반외세 민족주의적 성격을 갖고 의병운동을 주도해서 우리의 민족의식이 형성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적이고 배타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서구 열강들이 다 교류를 하자고 하는 게 결국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침략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현실주의적 입장을 잘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그와 반면에서 우리도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개화 사상가들은 서양 문명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또 성격에 따라서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들로 나뉠 수가 있죠. 뭐 우리 것은 낡은 거니까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급진개화파가 있었고 우리 것을 지키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뭐 서양의 기술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동도서기론의 온건개화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국권 피타로 실력 양성을 추구하려는 애국 계몽 운동이 이어졌다 하는데 위정척사나 개화사상 개화론자들 모두 사실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입장인지 보면 됩니다. 서양의 문물을 뿌리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양의 문물을 뿌리 뽑자. 서양을 완전히 물리치자는 거죠. 바로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교화시키고 인해의 정신을 넓혀 전통적인 가치관을 넓혀서 우리 것을 흥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서양 것이 자연히 물러나게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 바꿀 수 없는 건 도고 수시로 바뀌고 고정할 수 있는 건 기다. 결국 도는 유지하고 기는 바꾸자. 동도서기 온건적인 개화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 입장에서 맞는 걸 살펴보면 되겠어요. 1번 기억.
유교적 가치를 지키고 서양의 문을 펼쳐야 된다. 맞는 거죠. 갑의 입장에서 위정척사 운동에 맞습니다. 니은 정덕과 이용후생을 조화시켜야 된다. 이것도 우리의 것과 이용후생 실질적인 것들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가치들을 추구해야 된다. 같이 조화롭게 만들자. 동도소기도의 입장이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서양의 종교와 우수한 과학기술을 함께 수용해야 된다. 참. 이 부분이 참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서양의 종교와 우수한 과학기술을 아닙니다. 서양의 종교는 필요 없죠. 우수한 과학기술을 받아들인 거죠. 종교, 정신적인 가치관은 우리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양 거는 기술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갑과 을, 동양의 도를 바탕으로 신분제를 철폐해야 된다. 신분제를 철폐하자. 이거는 급진적인 계열론자들, 동양의들의 입장인데 동양의 도에서는 또 신분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모의고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했었던 오답률 높은 문제 대표적인 6개를 풀어봤는데 오늘 설명한 자료하고 또 한글 파일로도 설명 해설 자료, 문항 분석 자료를 올리게 될 건데요. 그거와 같이 보면서 다음 시험에서는 이번보다 더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